연휴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10월 11일 KBTV 브레이킹 뉴스 시작합니다. 토요일인 지난 8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통근 열차가 탈선해 적어도 4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밤 9시 22분 펜스테이션을 출발해 10시 28분 헌팅턴에 도착할 예정이던 LIRR 열차가 뉴하이드 공원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전동차를 들이받고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통근열차 12개 차량 중 선도 3개 차량이 선도에서 벗어났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오후 10시까지 승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사고가 날 당시 기차에는 총 6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LIRR 측에 따르면 총 부상자는 26명의 승객과 7명의 직원으로 총 33명입니다. LIRR은 이번 사고로 일부 역 구간의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가 월요일은 어제 3시부터 재개했습니다. 약 열흘 전인 지난달 29일에는 뉴저지주 호보큰에서 통근열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1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앞서 브롱스에서도 열차가 탈선한 바 있어 통근열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이 일반인 여성을 공격한 것도 모자라 피해 여성의 신체에 자신의 피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행동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37세의 제임슨 클린터 하우저는 오전 5시 30분 펜실베니아주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 주인 여성을 폭행하고 자기의 피를 여성의 몸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HIV, 일명 에이즈 감염자며 부서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뒤 쓰러진 여성의 얼굴과 옷 곳곳에 핏방울을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우저를 검거했을 때는 피해 여성 몸이 온통 빨간 피로 젖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우저가 어째서 이 여성을 공격했는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프랭클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어젯밤에는 브롱스에서 한 남성이 길을 건너다 뺑소니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 38살의 이 남성은 이스트 162가와 코틀랜드 애비뉴의 교차 지점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으며 머리와 몸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남성은 브루클린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주말 브롱스의 한 가정집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죽음을 두고 조사 중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 9시 반경 브롱스 웨이크필드 886 크랜포드 애비뉴의 가정집에 가스 냄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가스업체 인력이 이 집 거실에서 칼에 찔린 채 숨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홀로 이 집에서 거주하던 숨진 69세 여성의 몸에는 여러 번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 당시 가스레인지에서 가스 누출과 함께 켜놓은 촛불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집에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며 계속 수사를 진행해 여성 죽음의 의문점들을 풀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며칠에 걸쳐 성추행을 일삼아온 44세 남성이 어젯밤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9일에 42번가를 지나던 지하철 1호선에서 18세 여성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이어 19일에는 역시 1호선이 66번가를 지날 때 24세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으며 21일 같은 1호선이 타임스퀘어 역을 지날 때 18세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9일에 성추행을 당한 여성의 쌍둥이 여형제는 자신이 13살이던 지난 2011년 같은 남성에게 같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해 이 남성의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뉴욕시경이 지하철 강도 사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일요일 정오경 맨해튼행 M트레인의 머틀 와이코프 애비뉴 지하철역에서 용의자 남성은 피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그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한 뒤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치고 지하철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지갑 속에 $20의 현금과 한 장의 신용카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가 늑골이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는 20대 초중반의 흑인이며 5피트 8인치의 키에 175파운드의 체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검은색 후드 스웨터와 청바지,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누구든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신고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일요일 스테이튼 아일랜드 뉴돌프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10만 달러가 넘는 보석을 훔친 뒤 달아난 절도범을 쫓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30년째 운영 중인 포튼 주얼리 업주는 이런 도난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절도범들이 훔쳐간 보석들 대부분이 수제품이며 총 12만 달러가량의 제품들을 도난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절도범들이 비어있는 옆 건물의 뒷문을 통해 이 금은방에 잠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키 마스크와 손전등을 들고 있는 2명의 용의자 중 1명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며 이들을 추적 중입니다. 지난 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에서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2차 TV 토론의 승자도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인 ORC와 공동으로 TV 토론 시청자를 상대로 실시간 여론조사를 한 결과 클린턴 후보가 잘했다는 응답이 57%,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잘했다는 답변은 34%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1차 TV 토론이 끝난 뒤 CNN이 시청자를 상대로 한 실시간 여론조사에선 클린턴 후보가 62%를 기록해 27%를 얻은 트럼프 후보를 크게 앞지른 바 있습니다. 한편 두 후보는 90분간 진행된 토론 내내 후보 간 정책 대결이 아닌 성추문 공방을 이어가 주요 언론들은 이번 2차 TV 토론을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추잡한 싸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배터리 결함으로 물의를 빚은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글로벌 판매 또는 교환이 중단됩니다. 11일 삼성전자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갤럭시 노트 7의 판매 중단에 따라 생산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에 잇따른 배터리 폭발 사고로 전량 리콜 조치를 취한 이후 지난 5일 사우스웨스트 항공여객기에서 교환 제품마저 재차 발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새 제품에도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 노트 7이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사실상 단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렇게 최근 스마트폰이 연달아 폭발 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스마트폰에 사용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9일 미국의 IT 전문 매체인 아이테크포스트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폭발을 일으킨 사례를 보도하며 분명한 점은 양사가 리튬이온 건전지를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테크포스트는 지난달 28일 아이폰 7이 배송 도중 폭발을 일으킨 사고가 있었으며 한 사용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애플 6S가 폭발을 일으켜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뉴저지주 로완 대학에서 수업 도중 한 대학생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아이폰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에서는 충전 중이던 아이폰 6 플러스가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용자는 정품 충전기로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폭발 문제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의 발화로 인해 야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출시한 갤럭시 노트 7 일부 제품이 배터리 과열로 발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지난달부터 전 세계에서 전량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아이테크포스트는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원인이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이라면 아이폰 폭발의 원인도 같은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배터리 분리막 결함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7일 미국 애플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싱턴 DC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핵심 기능에 관한 특허권 3개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과 관련해 지난 2월 내려진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 1,9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앞서 애플은 자사 아이폰 등에 적용한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교정과 퀵리크 등 3개 특허권이 삼성 측에 의해 침해됐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항소법원은
순회판사 11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심리에서 8대3의 의견으로 애플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법원은 삼성이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오늘 대법원에서 디자인 특허권에 관한 소송 관련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번 특허 소송 상고심은 다른 IT 업체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시작된 이번 재판은 일부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배상이 타당한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오늘 약 1시간 정도 공판이 열렸으나 전체 판결은 내년 6월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10월 11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주말 내내 비가 오면서 기온이 섭씨 1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